정우야, 엄마가 무릎 꿇을게 제발 집에서만 살게 해줘. 말순이 실제로 침대에서 내려와 무릎을 꿇으려 하자 정우가 급하게 말립니다. 엄마, 그러지 마세요. 하지만 수지는 비웃듯 말합니다. 무릎 꿇어도 병원비는 안 생겨요. 현실적으로 생각하세요. 그 순간 말순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립니다. 며느리의 차가운 말투와 아들의 회피하는 시선이 가슴을 파고듭니다. 더 많은 사연을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서울 외곽 낡은 다세대 주택의 반지하에서 이말순 할머니는 오늘도 혼자만의 하루를 시작합니다. 70대 후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말순은 매일 아침 6시면 어김없이 눈을 뜹니다. 무릎이 시큰거리고 허리가 뻐근해도 습관처럼 일어나 차가운 방바닥에 발을 디디죠. 또 하루가 시작되네. 반지하 창문으로 들어오는 희미한 아침 햇살이 방 안을 어슴푸레하게 비춥니다. 벽에 걸린 달력을 보니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0년이 흘렀고 외아들 박정우와는 연락이 끊긴 지도 몇 년이 되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고혈압과 당뇨 때문에 매일 먹어야 하는 약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습니다. 빨간색 고혈압약 2알, 하얀색 당뇨약 1알. 하나씩 손에 올려놓고 물과 함께 삼키는 것도 이제는 익숙한 일상이 되었죠. 병원에서 받아온 처방전을 보니 약값만 해도 한 달에 15만 원이 넘습니다. 돈이 물 쓰듯 나가네. 그래도 살아야지 뭐. 냉장고를 열어보니 김치통 하나와 어제 사다 놓은 단무지가 전부입니다. 아침 식사는 언제나 간단합니다. 단무지 몇 조각과 김치, 그리고 밥 한 공기가 전부죠. 점심시간이 되어 말순은 시장으로 향합니다.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작은 재래시장입니다. 무릎이 아프지만 매일 나가는 것이 유일한 외출이자 운동입니다. 할머니, 오늘은 뭐 사실 거예요? 단무지 좀 주세요. 작은 거로 하나만. 2,000원이에요. 이거 좀 비싸지 않아요? 좀 깎아주시면 안 될까요? 시장 아주머니는 말순의 사정을 아는지 몇백 원을 깎아줍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동네 경로당 앞을 지나칩니다. 안에서 할머니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오는데 말순은 문 앞에서 잠시 망설이다가 그냥 지나갑니다. 자식이 뭐 좀 챙기고 그러지? 우리 큰아들은 매달 용돈도 드리고 요즘 애들은 다 그래. 부모한테 관심이 없어. 경로당에서 흘러나오는 대화를 들으며 말순은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저런 이야기를 들으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기 때문입니다. 자신도 그런 처지라는 것을 인정하기 싫어서입니다. 오후에 말순은 병원에 갑니다. 정기 검진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병원 대기실에는 자신과 비슷한 나이의 노인들이 많이 앉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가족이나 자식들과 함께 왔습니다. 옆자리 할머니는 며느리와 함께 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말순만 혼자입니다. 이말순 환자분, 진료실로 들어오세요. 의사는 말순의 혈압과 혈당 수치를 확인하고는 심각한 표정을 짓습니다. 할머니, 혈압이 많이 올랐네요. 170에 90입니다. 혈당도 200을 넘었고요.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으신가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봅니다. 이 정도면 언제 쓰러지셔도 이상하지 않아요. 가족분들과 함께 계시는 게 좋겠는데 혼자 계시면 응급 상황에 대처하기 어려우니까요. 말순은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입니다. 가족이 있다고 말하기도 민망하고 없다고 말하기도 서운합니다. 약을 훨씬 강한 걸로 바꿔드릴게요. 그리고 며칠 안에 다시 오셔야 해요. 정말 위험한 상태입니다. 처방전을 받아들고 약국에서 약을 사니 이번에는 18만 원이 나왔습니다. 말순은 지갑 속 돈을 세어보며 한숨을 쉽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온 말수는 라면 하나로 저녁을 해결합니다. 텔레비전에서는 가족들이 함께 모여 식사하는 광고가 나옵니다. 화목한 가족의 모습을 보며 말수는 예전을 떠올립니다. 정우가 어렸을 때는 이 좁은 집에서도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함께 정우를 키우며 비록 가난했지만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정우가 결혼하면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며느리 수진이 처음 집에 왔을 때의 기억이 선명합니다. 말순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을 보며 수진은 코를 찌푸렸습니다. 어머니, 요즘에는 이런 음식 잘 안 먹어요. 너무 짜고 기름져서. 그때부터였습니다. 수진은 말순의 모든 것이 불편해 보였습니다. 말투도 옷차림도 생활 방식도 마음에 들지 않아 했죠. 애미는 시골댁 말투 듣기 싫다더니 와, 자식이 무섭더라. 정우마저 아내 편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정우는 말순에게 차갑게 말했습니다. 엄마, 수진이가 스트레스 받으니까 당분간 연락하지 마세요. 우리도 신혼이라 적응할 시간이 필요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말순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렀고 이제는 아예 연락이 끊어진 상태입니다. 밤이 깊어가고 말순은 잠자리에 듭니다. 하지만 새로 바뀐 혈압약 때문인지 머리가 어지럽고 가슴이 답답합니다. 의사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돕니다. 언제 쓰러지셔도 이상하지 않아요. 새벽 4시경 말순은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온몸에 힘이 빠지며 바닥에 쓰러집니다. 숨이 가빠오고 가슴이 조여옵니다. 의식이 흐릿해지는 가운데 말순은 간신히 전화기를 붙잡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정우의 번호를 누릅니다. 몇 년 만에 거는 전화입니다. 전화벨이 몇 번 울린 후 정우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여보세요? 누구세요? 아가, 정우야. 엄마야. 엄마, 지금 몇 시인데요? 왜 이런 시간에? 아가, 엄마 좀, 병원 좀 데려다 주라. 쓰러져서 숨이 안 쉬어져. 전화 너머로 정우가 당황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지금 바로 갈게요. 구급차 부를까요? 아니야. 내가 와줘. 제발. 말수는 간신히 말을 마치고 전화기를 놓습니다. 바닥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정우가 오기를 기다립니다. 몇 년 만에 아들을 다시 볼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새벽 5시 응급차 사이렌 소리가 조용한 주택가를 가릅니다. 말수는 들것에 실려 병원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의식은 있지만 온몸이 떨리고 숨쉬기가 힘듭니다. 응급실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며 각종 검사를 진행합니다. 혈압이 200에 110입니다. 심전도 확인해 보세요. 당뇨 수치도 300 넘었어요. 응급처치 먼저 하겠습니다. 말수는 산소 마스크를 쓴 채 천장을 바라봅니다. 형광등 불빛이 눈을 아프게 하지만 살아있다는 안도감이 먼저 듭니다. 간호사가 다가와 부드럽게 말합니다. 할머니, 보호자분 연락처 알려주세요. 입원 수속을 해야 해요. 아들, 박정우, 올 거예요. 1시간이 지나고 정우가 병원에 도착합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닙니다. 며느리 수진도 함께 왔습니다. 정우는 급하게 응급실로 들어오며 말순을 찾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몇 년 만에 보는 아들의 얼굴에 말순은 눈물이 납니다. 하지만 뒤따라 들어온 수진의 표정은 영 시원치 않습니다. 화장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온 것이 불만스러워 보입니다. 의사가 정우를 불러 상황을 설명합니다. 환자분이 고혈압성 응급 상황으로 오셨어요. 혈압이 위험 수준까지 올라가서 언제 뇌출혈이나 심근경색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럼 입원해야 하는 건가요? 네,
최소 일주일은 입원해서 치료받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입원비가 상당할 텐데. 정우는 당황한 표정으로 수진을 바라봅니다. 수진은 팔짱을 끼고 못마땅한 얼굴로 서 있습니다. 입원비가 얼마나 나올까요? 일주일이면 대략 2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중환자실에 들어가시면 더 나올 수도 있고요. 정우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수진은 정우의 팔을 잡아 끌며 복도로 나갑니다. 여보, 잠깐 얘기 좀 해요. 복도에서 수진의 목소리가 점점 커집니다. 입원비가 200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지금 대출금 갚느라 빠듯한데 어떻게 그런 돈을 마련해요? 그래도 엄마가 쓰러지셨는데. 솔직히 말해서요. 이 정도면 요양원 보내시는 게 나아요. 어머니 혼자 감당 안 되시잖아요. 우리가 계속 이런 식으로 뒷바라지 할 수도 없고. 말수는 병실 침대에 누워 복도에서 들려오는 대화를 듣고 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려옵니다. 엄마 연세도 있으시고 병도 많으시니까 전문적으로 케어받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런데 요양원비도 만만치 않아. 그럼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곳도 있잖아요. 어차피 어머니 혼자 계시니까 그런 곳이 더 안전할 거예요. 말순의 가슴이 무너져 내립니다. 몇 년 만에 만난 아들이 자신을 요양원에 보내려 한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정우와 수진이 다시 병실로 들어옵니다. 정우는 어색한 표정으로 말순에게 다가갑니다. 엄마, 입원비가 이렇게 비쌀 줄 몰랐네요. 우리도 지금 상황이 좀 힘들어서요. 괜찮다. 아가야. 엄마가 알아서 할게. 그게 아니라 엄마 앞으로 계속 이런 일이 생길 텐데 우리가 매번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수진이 앞으로 나서며 냉정하게 말합니다. 어머니, 혼자 계시기에는 너무 위험해 보여요. 전문적으로 관리받을 수 있는 곳을 알아보는 게 어떨까요? 요양원 말씀이세요? 네, 거기서는 간호사들이 24시간 케어해주고 응급 상황에도 바로 대처할 수 있잖아요. 말수는 두 사람의 얼굴을 번갈아 바라봅니다. 아들의 눈에는 미안함이 보이지만 결심은 굳어 보입니다. 정우야, 엄마가 그렇게 부담스럽니? 정우는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를 돌립니다. 수진이 대신 입을 엽니다. 부담스럽다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생각해 봐야죠. 저희도 아기 가질 계획이 있는데 지금부터 이런 식으로 병원비가 나가면. 아기요? 네, 곧 임신 계획이 있어서요. 그래서 돈을 모아야 하는 상황이라. 말수는 며느리의 배를 바라봅니다. 손자를 가질 수도 있다는 기쁨과 자신이 짐덩어리 취급받는다는 서러움이 동시에 밀려옵니다. 엄마, 우선 오늘은 입원하시고 내일 퇴원하시는 게 어떨까요? 요양원은 천천히 알아보고. 싫어요. 말순의 단호한 목소리에 정우와 수진이 당황합니다. 엄마, 요양원은 싫어요. 집에서 살고 싶어요. 수진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집니다. 어머니,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혼자서는 안 되는 상황이라고 의사도 말했잖아요. 말수는 정우를 바라보며 애원하듯 말합니다. 정우야, 엄마가 무릎 꿇을게. 제발 집에서만 살게 해줘. 말순이 실제로 침대에서 내려와 무릎을 꿇으려 하자 정우가 급하게 말립니다. 엄마, 그러지 마세요. 하지만 수지는 비웃듯 말합니다. 무릎 꿇어도 병원비는 안 생겨요. 현실적으로 생각하세요. 그 순간 말순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립니다. 며느리의 차가운 말투와 아들의 회피하는 시선이 가슴을 파고듭니다. 알겠습니다. 알아서 하겠어요. 엄마, 가세요. 바쁘실 텐데. 정우는 미안한 표정으로 말순을 바라보지만 수진이 팔을 잡아당깁니다. 그럼 어머니, 내일 다시 올게요. 요양원 정보도 가져와서. 됐어요. 안 와도 돼요.
정우와 수진이 나간 후 말수는 혼자 병실에 남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만 들려옵니다. 옆 병상의 할머니는 가족들이 돌아가며 간병하고 있는데 말수는 혼자입니다. 간호사가 들어와 말합니다. 할머니, 보호자분들은 어디 가셨어요? 갔어요. 내일 오신다고 하셨나요? 아니요. 안 와요. 간호사는 당황한 표정으로 말순을 바라봅니다. 이런 상황을 종종 보긴 했지만 여전히 마음이 아픕니다. 밤이 깊어가고 말순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그래. 결국 여기까지구나. 다음날 새벽 6시 말순은 간호사가 오기 전에 조용히 병실을 나섭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며 내린 결심이었습니다. 이범비는 자신이 해결하겠다고 원무과에 말하고 퇴원 수속을 밟습니다. 할머니, 보호자 동의 없이 퇴원하시면 안 돼요. 제가 사인할게요. 책임도 제가 질게요. 원무과 직원은 난감한 표정이지만 말순의 의지가 워낙 확고해서 어쩔 수 없이 퇴원 서류를 내줍니다. 입원비 15만 원을 현금으로 지불하고 말순은 병원 로비에서 택시를 불렀습니다. 어디로 가실까요? 경기도 이천으로 가주세요. 택시기사는 거리가 멀다며 약간 주저하지만 말순이 미리 요금을 지불하겠다고 하자 시동을 겁니다. 1시간 반을 달려 도착한 곳은 이천의 작은 농촌 마을입니다. 논밭 사이로 난 좁은 길을 따라 들어가니 오래된 한옥 한 채가 나타납니다. 10년 전 남편과 함께 살던 집입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후 서울로 나가면서 그대로 비워둔 집이죠. 여기 맞나요? 사람이 사는 것 같지 않은데. 맞아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말수는 대문 옆 화분 밑에서 열쇠를 꺼냅니다. 10년 만에 다시 들어서는 고향집의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있습니다. 하지만 집 구조는 그대로입니다. 안방으로 들어가 말수는 장롱 뒤편을 살펴봅니다. 남편이 만들어둔 작은 금고가 그대로 있습니다. 녹슨 자물쇠를 열고 안을 들여다보니 낡은 봉투 하나가 들어 있습니다. 봉투를 꺼내 열어보니 통장 한 개와 몇 장의 서류가 나옵니다. 통장을 펼쳐보는 순간 말순의 눈이 커집니다. 잔액 17억 5천만 원. 10년 전 남편이 평생 농사 지은 논밭을 모두 팔아서 받은 돈이었습니다. 당시 이천 지역 땅값이 많이 올라서 예상보다 훨씬 많은 돈을 받게 되었죠. 남편은 임종 직전 말순에게만 이 돈의 존재를 알려주었습니다. 여보, 이 돈은 정우한테 말하지 마. 혹시라도 모르니까. 왜요? 우리 아들인데. 사람 마음은 돈 앞에서 변하는 거야. 정우도 좋은 애지만 혹시 모르잖아. 당신이 혼자 간직하고 있다가 정말 필요할 때 쓰세요. 그때는 남편의 말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뜻을 알겠습니다. 내 아버지. 말 안 듣고 다 뺏겼으면 무덤에서 나 불러내셨을 거야. 말수는 통장을 가슴에 품고 잠시 남편을 생각합니다. 평생 땀 흘려 일군 재산을 아들에게 물려주고 싶어 했던 남편이었지만 마지막에는 아내를 걱정하는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말수는 마을 입구에 있는 농협지점으로 향합니다. 10년 만에 찾은 통장이지만 여전히 유효했습니다. 예금 이자도 쌓여서 잔액이 18억을 넘어가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런 큰 돈을 통장 하나에 넣어두시면 안 돼요. 분산 투자를 하셔야죠. 괜찮아요. 지금까지 잘 있었는데 뭐. 말수는 우선 1,000만 원만 현금으로 인출합니다. 그리고 서울로 돌아가는 택시를 다시 잡았습니다. 서울로 돌아가는 길에 말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아들에게 의지하려고만 했습니다. 가난한 엄마, 의지할 곳 없는 엄마로 살아왔죠.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 내 인생도 다시 산다.
서울에 도착한 말수는 집으로 바로 가지 않고 백화점으로 향합니다. 10년 만에 들어서는 백화점의 화려함에 잠시 눈이 부십니다. 여성복 매장에서 말수는 평소 입어보지 못했던 고급 옷들을 구경합니다. 어머님, 어떤 옷을 찾으세요? 점원의 친절한 말에 말수는 잠시 주저합니다. 평소 같으면 그냥 구경만 하는 거예요 라고 말했을 텐데 오늘은 다릅니다. 편하면서도 좋은 옷으로 몇 벌 보여주세요. 점원은 말순의 체형에 맞는 고급 브랜드 옷들을 가져옵니다. 값이 한 벌에 50만 원이 넘지만 말순은 주저하지 않고 세 벌을 골랐습니다. 옷을 갈아입은 말순의 모습이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거울을 보니 10년은 젊어 보입니다. 어머님, 정말 잘 어울리세요. 완전히 다른 분 같아요. 말수는 미용실에도 들렀습니다. 몇 달째 미뤄왔던 파마와 염색을 한 번에 했습니다. 머리가 깔끔하게 정리되니 기분도 상쾌해집니다. 저녁 시간 말수는 호텔 레스토랑에 들어갑니다. 평생 한 번도 와본 적 없는 곳이었지만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요. 한정식 코스 요리를 주문하고 천천히 식사를 합니다. 혼자 오셨나요? 옆 테이블의 중년 여성이 말을 겁니다. 네, 혼자 왔어요. 용기가 대단하시네요. 저도 혼자 와보고 싶었는데 엄두가 안 났거든요. 한번 와보시면 별거 아니에요. 혼자만의 시간도 좋답니다. 말수는 여유롭게 대답합니다. 예전에 움츠러든 모습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식사를 마치고 호텔 로비에서 차를 마시며 말수는 계획을 세웁니다. 내일부터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입니다. 돈이 있다는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립니다. 정우에게서 온 전화입니다. 엄마, 병원에서 연락 왔어요. 퇴원하셨다고? 지금 어디 계세요? 집에 있어. 왜 말도 안 하고 퇴원하신 거예요? 걱정됐잖아요. 너희가 와달라고 하지 않았잖니. 그게 아니라 엄마 혼자 계시면 위험하다고 의사가. 괜찮어. 이제 엄마도 알아서 살 거야. 엄마, 무슨 일 있어요? 목소리가 좀 이상한데. 말수는 잠시 망설입니다. 아직 아들에게 돈 이야기를 할 때는 아닙니다. 아무 일 없어. 그냥 생각을 좀 정리했어. 내일 뵈러 갈게요. 안 와도 돼. 엄마, 나 이제 바빠. 끊는다. 말수는 전화를 끊고 미소를 짓습니다. 오랜만에 아들에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말순에게서 연락이 없자 정우는 불안해하기 시작합니다. 평소 같으면 아들이 연락하면 바로 받던 엄마였는데 요즘은 전화를 받지도 않고 문자 답장도 없습니다. 여보, 어머니한테 전화해봤어? 수지는 설거지를 하며 무심하게 답합니다. 왜 자꾸 전화해요? 어차피 요양원 가시게 될 텐데. 그래도 갑자기 연락이 안 되니까 걱정되잖아. 혼자 잘 계시겠죠 뭐. 정우는 다시 말순에게 전화를 걸어봅니다. 하지만 여전히 받지 않습니다. 결국 정우는 회사에서 조퇴를 내고 말순의 집으로 향합니다. 반지하 집 앞에서 문을 두드려 봐도 대답이 없습니다. 열쇠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옆집 아주머니에게 물어봅니다. 옆집 할머니 혹시 언제 보셨나요? 아, 그분요? 며칠 전에 택시 타고 어디 가시는 걸 봤는데 그 뒤로는 못 봤어요. 택시요? 네, 큰 가방 하나 들고 가시더라고요. 어디 멀리 가시나 보다 했어요. 정우는 더욱 당황합니다. 엄마가 큰 가방을 들고 어디 간다는 건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수진에게 이야기하자 수진도 조금 놀란 기색을 보입니다. 어머니가 어디 가셨을까요? 갈 곳도 없으시잖아요. 친척집이라도 가셨나? 아니면 시골집? 시골집이 어디 있어요?
아, 할아버지 살던 이천집이 있긴 한데, 거기는 오래 비워둬서 사람이 살 수 없을 거야. 그때 정우의 핸드폰으로 알림이 옵니다. 누군가 자신을 태그한 게시물이 있다는 알림입니다. 확인해 보니 이천 지역 맛집 블로그에 올라온 사진입니다. 사진 속에는 한 할머니가 고급 한정식을 드시는 모습이 찍혀 있습니다. 블로거가 오늘 만난 우아한 할머니, 혼자 오셔서 여유롭게 식사하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라고 적어놨습니다. 우리 엄마 맞는데요? 정우는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봅니다. 분명히 말순 맞습니다. 하지만 뭔가 다릅니다. 옷차림도 평소와 다르고 머리도 깔끔하게 손질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표정이 밝아 보입니다. 여긴 또 어디야? 이천이라고 했는데. 수진이 사진을 보더니 눈을 크게 뜹니다. 여보, 이거 정말 어머니 맞아요? 맞는 것 같은데. 근데 왜 이렇게 달라 보이지? 옷도 비싸 보이고. 이런 데서 밥을? 여기 한 끼에 10만 원은 나올 것 같은데? 수지는 블로그를 더 자세히 살펴봅니다. 이천의 유명한 고급 한정식 집이었습니다. 코스 요리가 최소 15만 원부터 시작하는 곳입니다. 어머니가 어떻게 이런 곳에서? 돈이 있나? 설마. 수진의 머릿속에 의심이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가난하게 사시던 어머니가 갑자기 이런 곳에서 식사를 한다는 것이 이상합니다. 여보, 혹시 어머니가 돈을 숨겨두신 거 아닐까요? 설마 그럴 리가. 생각해봐요. 시골에 집도 있다고 했잖아요. 혹시 그 집을 팔았다거나. 정우는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야, 그런 이야기는 없었어. 할아버지 집은 너무 낡아서 팔 수도 없을 거야. 하지만 수진의 의심은 쉽게 가라앉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병원비를 내지 못해서 퇴원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이런 고급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계셨다니요. 다음 날 정우는 다시 이천으로 향합니다. 블로그에 나온 식당을 직접 찾아가서 확인해 보기로 한 것입니다. 식당에 도착해 사장에게 물어봅니다. 며칠 전에 혼자 오신 할머니 기억하세요? 블로그에도 사진이 올라왔던. 아, 그분요? 기억해요. 정말 품이 있으신 분이었어요. 혹시 그분이 어디 사시는지 아세요? 잘 모르겠는데요. 다만 택시 기사분이 이천 쪽으로 모셔다 드렸다고 하더라고요. 정우는 이천 시내를 돌아다니며 말순을 찾아봅니다. 그러다가 마을 복지센터에서 익숙한 목소리를 듣습니다. 여러분, 오늘 점심 준비 다 되었나요? 복지센터 안을 들여다보니 말순이 앞치마를 두르고 다른 할머니들과 함께 음식을 나르고 있습니다.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정우는 복지센터 안으로 들어갑니다. 엄마. 말순이 정우를 보고 잠시 놀란 표정을 짓습니다. 하지만 금세 평온한 얼굴로 돌아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엄마가 연락도 안 받고 어디 가신 줄 알고 찾아다녔어요. 바빠서 그랬어. 여기서 일 도와드리느라. 주변에 있던 다른 할머니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봅니다. 말순이 어머니 아드님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가 여기 와서 정말 많은 도움을 주고 계세요. 음식도 해주시고 청소도 도와주시고. 정우는 어리둥절합니다. 평소 집에서 움츠러들어 지내시던 엄마가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실 줄 몰랐습니다. 엄마, 잠깐 얘기 좀 해요. 말순은 앞치마를 벗고 정우와 함께 복지센터 밖으로 나옵니다. 돌아가세요. 엄마, 이젠 내가 자식 얼굴 보는 게 죄스럽다. 정우는 말순의 차가운 목소리에 당황합니다. 평소 자신을 보면 반가워하시던 엄마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엄마 무슨 일 있어요? 왜 이러세요? 무슨 일이 있긴 뭐가 있어. 그냥 늙어서 철이 들었나 봐. 병원에서 갑자기 나가시고
연락도 안 받으시고 걱정했다고요. 걱정은 무슨 요양원 보내려고 했으면서 말순의 말에 정우는 할 말을 잃습니다. 실제로 그런 계획이 있었으니까요. 엄마, 그건 됐어. 이제 나도 내 인생 살 거야. 너도 내 인생 살고. 엄마가 갑자기 왜 이러세요? 예전 엄마 같지 않아요. 말순은 정우를 빤히 바라봅니다. 예전 엄마는 바보였어. 이제 좀 정신 차렸지. 정우는 말순의 달라진 모습에 혼란스럽습니다. 분명히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자신에게 의지하려던 엄마였는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 같습니다. 엄마, 집으로 돌아가요. 같이 살아요. 싫어. 왜요? 너희가 원하는 게 아니잖아. 말순은 정우에게 등을 돌리고 복지센터 안으로 들어갑니다. 정우는 망연자실한 채로 그 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정우는 집에 돌아와 수진에게 복지센터에서 있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합니다. 수진은 정우의 말을 들으며 점점 의심스러운 표정을 짓습니다. 여보,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어머니가 갑자기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나요? 그러게.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 분명히 돈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야 고급 식당에서 식사하고 복지센터에서 자원봉사까지 할 수 있겠어요? 수진의 말에 정우도 점점 그럴듯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엄마의 갑작스러운 변화를 설명할 다른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돈이 있으시면 왜 그동안 우리한테 말씀 안 하신 거지? 그게 더 이상해요. 병원비도 못 내시는 척 하시고. 수진은 핸드폰을 꺼내 이천 지역 부동산 시세를 검색해 봅니다. 여보, 이천 땅값 좀 봐요. 요즘 엄청 올랐네요. 어머니 시댁 땅이 넓었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렇긴 했는데. 하지만 할아버지 돌아가신 지가 언제인데. 그래도 확인해 봐야죠. 혹시 모르잖아요. 다음 날 정우와 수진은 함께 이천으로 향합니다. 이번에는 확실히 알아보겠다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복지센터에 도착하니 말순이 다른 할머니들과 함께 점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우가 들어서자 말순의 표정이 굳어집니다. 또 왔네. 엄마, 진지하게 얘기해요. 말순은 한숨을 쉬며 앞치마를 벗습니다. 정우와 수진을 데리고 복지센터 옆 카페로 향합니다. 카페에 앉자마자 수진이 먼저 입을 엽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돈 있으시죠? 말순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잠시 침묵합니다. 왜 그런 걸 궁금해하니? 어머니가 갑자기 이렇게 달라지시니까 궁금하잖아요. 고급 식당에서 드시고 자원봉사도 하시고 내 돈으로 내가 먹는 게 왜 이상해? 정우가 앞으로 몸을 기울입니다. 엄마, 돈이 정말 있으시면 왜 그동안 말씀 안 하신 거예요? 병원비 때문에 걱정하고. 말순은 씁쓸하게 웃습니다. 말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너희가 더 잘해줬을까? 그런 게 아니라. 아니야. 분명히 그럴 거야. 사람은 돈 앞에서 변하거든. 수진이 조급하게 말합니다. 어머니, 우리가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어머니를 진심으로 걱정해서. 진심이라고? 말순의 목소리에 날카로움이 섞입니다. 요양원 보내려던 게 진심이었어? 정우와 수진이 말문이 막힙니다. 말순은 가방에서 낡은 봉투를 꺼냅니다. 이거 보고도 웃을 수 있겠니? 봉투 안에서 통장 사본을 꺼내 보여줍니다. 17억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는 잔액 부분을 가리킵니다. 순간 정우와 수진의 눈이 커집니다. 상상도 못했던 금액입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내 할아버지가 남긴 거야. 논밭 팔아서 받은 돈. 수진은 통장을 들여다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17억이요? 놀랐지? 가난한 할머니가 이런 돈이 있다니. 정우는 머리가 하얘집니다.
엄마가 이런 거액을 가지고 계셨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엄마, 왜 말씀 안 해주셨어요? 말했으면 어떻게 됐을 것 같은데? 말수는 두 사람의 얼굴을 번갈아 바라봅니다. 정우는 당황한 표정이고 수진의 눈에는 이미 다른 빛이 돌고 있습니다. 어머니, 그럼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었던 거네요. 수진의 목소리가 갑자기 다정해집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랬어요. 어머니가 힘드실까봐 걱정했던 건데. 말수는 냉소적으로 웃습니다. 지금 목소리 톤 들어봐. 벌써 달라졌지? 어머니, 오해예요. 우리가 돈 때문에. 아니야. 사람은 다 그래. 나도 그럴 거야. 정우가 급하게 말합니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뭘 잘못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던 것. 그뿐이야? 정우는 고개를 숙입니다. 말순이 병원에서 무릎을 꿇었던 순간이 떠오릅니다. 어머니한테 너무 차갑게 대했어요. 병원에서도. 수진도 어색하게 웃으며 말합니다. 어머니, 저희가 정말 몰라서 그랬어요. 이제부터는 저희가 모실게요. 모셔? 네, 저희 집으로 오세요. 방도 넓게 마련해드리고. 말수는 고개를 젓습니다. 필요 없어. 어머니, 나 이제 여기서 잘 살고 있어. 굳이 너희 집에 가서 눈치 볼 필요 없지. 정우가 다급하게 말합니다. 엄마,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같이 살고 싶어요. 가족이잖아요. 가족이라고? 며칠 전에는 가족이 아니었나? 수진이 무릎을 꿇으며 말합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용서해 주세요. 무릎 꿇는다고 마음이 바뀌는 줄 알아? 하지만 말순의 마음 한편에서는 흔들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무리 서운해도 자신의 배에서 나온 아들이고 손자도 가질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습니다. 엄마, 수진이도 임신 계획이 있어요. 엄마가 옆에 계시면 정말 든든할 텐데. 임신? 네, 곧 아이를 가질 예정이에요. 그런데 어머니가 안 계시면. 말수는 잠시 고민에 빠집니다. 손자를 볼 수 있다는 것은 큰 유혹입니다. 정말이냐? 네, 정말이에요. 어머니가 계셔야 저도 마음 놓고 아이를 키울 수 있어요. 수진의 말에 정우도 고개를 끄덕입니다. 엄마, 우리 정말로 달라질 거예요. 이번 일로 많이 반성했어요. 말수는 두 사람의 간절한 표정을 바라봅니다. 진심일까? 아니면 돈 때문일까?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생각해 볼게. 어머니, 바로 답하기는 어려워. 시간을 좀 줘. 정우와 수지는 아쉬워하지만 어쩔 수 없이 돌아갑니다. 카페에 혼자 남은 말수는 커피를 마시며 생각에 잠깁니다. 정말 변한 걸까? 아니면 돈 때문일까? 그날 밤 말수는 복지센터 근처 작은 여관에서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창밖으로 들려오는 빗소리를 들으며 하루 종일 있었던 일들을 되새겨 봅니다. 정우와 수진의 급변한 태도가 마음을 복잡하게 만듭니다. 돈을 보여주기 전과 후의 모습이 너무나 극명하게 달랐습니다. 특히 수진이 무릎을 꿇던 모습이 자꾸 떠오릅니다. 진심일까? 아니면 말수는 베개를 바로 세우고 앉습니다. 잠이 오지 않으니 차라리 생각을 정리해 보기로 합니다. 돈을 본 후 정우의 눈빛이 달라진 것은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미안함도 함께 보였습니다. 어쩌면 정말로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깨달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인데. 말수는 정우가 어렸을 때를 떠올립니다. 아프면 엄마만 찾던 아이, 학교에서 상을 받으면 제일 먼저 엄마에게 달려와 자랑하던 아이. 그 정우가 완전히 나쁜 사람이 되었을 리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지난 세월 홀로 병원을 다니며 서럽게 살아온 시간들도 생각납니다. 고혈압으로 쓰러져도 혼자 일어나야 했고, 명절에도 혼자 지내야 했던 외로움들. 그런 시간들이 쉽게 용서될 수 있을까요? 새벽이 되어서야 말수는 잠깐 잠들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말수는 이천 시내에 있는 법무법인을 찾아갑니다. 변호사와 상담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일로 오셨나요? 유언장을 작성하고 싶어요. 변호사는 말순의 나이를 보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가족분들과 상의해 보셨나요? 상의할 필요 없어요. 제 돈이니까. 말순은 통장 사본을 보여주며 자신의 상황을 설명합니다. 변호사는 금액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짓습니다. 이 정도 규모면 세심한 계획이 필요하겠네요. 상속세 문제도 있고, 그런 건 잘 모르겠고, 일단 유언장부터 만들어주세요. 말수는 변호사와 함께 유언장 초안을 작성합니다. 재산의 일부는 복지센터에 기부하고 일부는 정우에게 남기되 조건을 붙이기로 합니다. 조건이라고 하시면 아들이 정말 변했는지 확인하고 싶어요. 일정 기간 동안 저를 진심으로 모시는지 보고 싶습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순의 의견을 문서에 정리합니다. 유언장 작성을 마친 후 말순은 부동산 중개소도 들렸습니다. 이천의 오래된 집을 정리하고 싶어서입니다. 이 집은 재개발 예정 지역이에요. 곧 보상금이 나올 것 같은데 지금 파시는 게 아까울 수도 있어요. 재개발이요? 네, 내년 초에 확정될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보상금은 현재 시세보다 훨씬 높을 거예요. 말수는 놀랍습니다. 10년 전 남편이 팔지 말고 두라고 했던 집이 이렇게 될 줄이야. 그럼 일단 보류하겠어요. 부동산에서 나온 말수는 복지센터로 향합니다. 오늘도 점심 준비를 도와드리기로 했거든요. 복지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정우가 다시 찾아옵니다. 이번에는 혼자 왔습니다. 엄마, 어젯밤 계속 생각해 봤어요. 무슨 생각을? 제가 정말 잘못했다는 생각이요. 정우는 진심 어린 표정으로 말순을 바라봅니다. 돈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엄마를 제대로 모시지 못한 게 잘못이었어요. 그래. 수진이도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어젯밤에 울면서 사과하더라고요. 말수는 정우의 말을 들으며 마음이 조금씩 흔들립니다. 엄마, 정말로 용서해 주세요. 다시 기회를 주세요. 기회라. 네, 저희가 정말 변했다는 걸 보여드릴게요. 말수는 잠시 고민합니다. 그리고 결심한 듯 입을 엽니다. 조건이 있어. 조건이요? 1년 동안 나를 진심으로 모셔봐. 그동안 돈 이야기는 일절하지 말고. 그건 당연하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 수 있게 해줘. 간섭하지 말고. 정우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알겠어요. 엄마가 원하시는 대로 해드릴게요. 정말이지? 네, 정말이에요. 말수는 정우의 눈을 바라봅니다. 예전과는 다른 진실함이 보입니다. 어쩌면 이번 일을 통해 정말로 깨달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한번 믿어볼게. 엄마. 정우는 기뻐하며 말순의 손을 잡습니다. 하지만 조건을 어기면 그때는 정말 끝이야. 네, 알겠어요. 그날 저녁 말순은 정우와 함께 서울로 돌아갑니다. 수지는 집에서 정성스럽게 식사를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수진의 태도가 확연히 달라져 있습니다. 예전에 불편해하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어머니 방도 새로 꾸며놨어요. 한번 보세요. 안방 옆 작은 방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새 침구와 작은 화분들이 놓여 있어 아늑해 보입니다. 고마워. 별 말씀을요. 이제부터 편하게 지내세요. 저녁 식사 시간 세 사람은
오랜만에 함께 밥상을 마주합니다. 수진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들이 상에 가득합니다. 어머니, 입맛에 맞으세요? 응, 맛있네. 내일부터는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음식으로 해드릴게요. 말수는 이 상황이 여전히 어색합니다. 며칠 전만 해도 요양원 이야기를 하던 사람들이 이렇게 극진하게 모시려 하니까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진심이든 아니든 일단은 가족이 함께 모여 있으니까요. 수진아, 임신 계획은 언제쯤? 아, 그건 조금 더 준비하고 나서요. 말수는 수진의 어색한 대답에 뭔가 이상함을 느낍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곧 임신할 거라고 했는데 갑자기 말이 바뀌었습니다. 역시 거짓말이었나? 하지만 말수는 내색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모든 것을 말해줄 것이니까요. 그래, 천천히 해. 준비 잘하고. 그날 밤 말수는 새로 마련된 방에서 잠자리에 듭니다. 오랜만에 가족들과 함께 있는 집에서 자는 것입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말수는 생각합니다. 진심은 말로 안 해. 시간이 말해줄 거야. 말순이 정우 집에서 지낸 지 한 달이 흘렀습니다. 처음 며칠은 정우와 수진이 극진하게 모셨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혈압약은 챙겨 드셨죠? 수진의 질문에는 진심 어린 걱정보다는 의무감이 느껴집니다. 처음에는 정성스럽게 챙겨주던 식사도 점점 간소해지고 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말수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정우와 수진이 부엌에서 대화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여보,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하는 거야? 쉿, 어머니 들어. 들으면 어때? 솔직히 말해서 답답하잖아. 말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역시나 진심이 아니었구나 싶었습니다. 어머니, 돈 이야기는 언제 나올까? 벌써 한 달 됐는데. 조급해하지 마. 1년이라고 했잖아. 1년이나? 그럼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말수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방으로 들어갑니다. 예상했던 일이지만 실제로 듣고 나니 마음이 아픕니다. 다음 날부터 말수는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우와 수진의 진짜 모습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수진이 친구들과 통화하는 것을 우연히 들었습니다. 응, 시어머니 모시고 있어. 돈이 많으시거든. 참고 있는 거야. 힘들지 않아? 힘들지. 그래도 돈 생각하면 참을 만해. 말수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결국 돈 때문이었구나 싶었습니다. 정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회사 동료와 통화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엄마가 돈이 좀 있으시거든. 그래서 잘 모시고 있어야 해. 상속받을 생각이구나? 뭐 그런 셈이지. 말수는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마음의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정리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말수는 정우와 수진을 불렀습니다. 내일 이천에 함께 가자. 이천에요? 왜요? 할 이야기가 있어. 정우와 수진은 혹시 재산 이야기인가 싶어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다음 날 세 사람은 이천으로 향했습니다. 말순이 정한 장소는 옛날 남편과 살던 집의 마당이었습니다. 여기서 뭘 하시려고요? 무릎 꿇고 앉아. 네, 무릎 꿇고 앉으라고 했어. 정우와 수지는 당황했지만 말순의 단호한 표정에 어쩔 수 없이 마당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말순은 두 사람을 내려다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한 달 동안 너희들 지켜봤어. 어머니, 입 다물고 들어. 말순의 목소리에 날카로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돈 때문이 아니야. 너희가 나를 사람 취급 안 했던 그 순간이 아직도 기억나. 정우는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병원에서 무릎 꿇은 내 모습 기억나?
그때 너희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죄송해요. 무릎 꿇어도 병원비는 안 생긴다고 했지. 그 말 잊었어?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자신이 했던 말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도 마찬가지야. 진심으로 모신 게 아니라 돈 때문에 참고 있었던 거지. 어머니, 그게 아니에요. 아니라고? 수진아, 내가 친구한테 한 말 다 들었어. 돈이 많아서 참고 있다고 했지? 수진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정우야, 너도 마찬가지야. 회사에서 동료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고 있어. 정우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말수는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며 계속 말했습니다. 나도 바보가 아니야. 처음에는 정말 변했나 싶어서 믿어보려고 했어. 하지만 결국 똑같더라. 어머니, 특히 너 수진아. 임신 계획이 있다고 거짓말까지 했지? 수진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진심인지 연기인지 알 수 없는 눈물이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미안하다는 말로 다 되는 줄 알아? 정우가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 진짜 미안해요. 용서해줘요.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용서? 말수는 비웃듯 웃었습니다. 용서를 바라면 안 돼. 너희가 한 일을 생각해봐. 엄마, 병원에서 나를 버렸잖아.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잖아. 그때 내가 얼마나 절망했는지 알아? 정우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나 진짜 미안해. 용서해줘. 하지만 말순의 마음은 이미 굳어 있었습니다. 늦었어. 너무 늦었어. 수진도 진심인지 아닌지 모를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저도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반성이라. 말수는 두 사람의 모습을 차갑게 바라보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돈 때문에 이러고 있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에요. 그럼 뭐야? 정말 나를 사랑해서? 정우와 수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말수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해.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살고 싶지 않아. 어머니, 제발. 돌아가. 엄마, 돌아가라고 했어. 말수는 등을 돌리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마당에는 무릎을 꿇고 있는 정우와 수진만 남았습니다. 한참 후 두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일어나 서울로 돌아갔습니다. 집 안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본 말수는 창문 너머로 사라지는 차를 바라보았습니다. 진심은 말로 안 해. 시간이 말해줄 거야. 자신이 했던 말을 되뇌며 말수는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때가 되었습니다. 정우와 수진을 돌려보낸 후 말수는 혼자 남은 이천집에서 밤을 지냅니다. 오랜만에 찾은 고요함 속에서 말수는 자신의 앞으로의 삶에 대해 깊이 생각해 봅니다. 다음 날 아침 말수는 이천시청을 찾아갑니다. 개명 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해서입니다. 새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이서은이요. 이서은. 좋은 이름이네요. 특별한 의미가 있나요? 서쪽 서자의 은혜 은자예요. 늦은 나이에 받은 은혜라는 뜻입니다. 말수는 아니, 이제는 서은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새로운 이름으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개명 절차를 마친 서은은 이천 시내에 있는 작은 상가 건물을 둘러봅니다. 카페를 열고 싶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마침 좋은 자리에 임대 매물이 나와 있었습니다. 이 자리 임대료가 어떻게 되나요? 월 200만 원입니다. 권리금은 3천만 원이고요. 계약하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사는 서은의 빠른 결정에 놀랐지만 곧바로 계약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한 달 후 서은 카페라는 간판을 단 작은 카페가 문을 열었습니다.
서은은 직접 커피를 내리고 간단한 음식들을 준비했습니다. 특별히 마을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 식사 서비스도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좋은 일 해주시니 정말 고맙습니다. 복지센터 직원이 서은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저도 즐거워요. 서은은 정말로 즐거웠습니다. 돈을 위해서가 아니라 진심으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것이 뿌듯했습니다. 카페 운영과 함께 서은은 마을 복지센터에서 정기적으로 자원봉사도 계속했습니다. 혼자 지내시는 어르신들의 안부를 확인하고 병원 동행 서비스도 제공했습니다. 서은 선생님 덕분에 우리 마을이 많이 밝아졌어요. 마을 이장님도 서은의 활동을 칭찬했습니다. 한편 서울에서는 정우가 매달 편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사과의 말들로 가득했던 편지가 점점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엄마, 제가 직접 번 돈으로 생활비를 보내드립니다. 많지는 않지만 제 마음입니다. 엄마, 수진이와 이혼했습니다. 엄마 말씀이 맞았어요. 돈 앞에서 사람은 변하더라고요. 엄마, 저 혼자 살면서 엄마 소중함을 매일 느끼고 있어요. 언젠가 용서해 주실 날이 올까요? 편지와 함께 매달 50만 원씩 계좌로 입금되고 있었습니다. 정우가 직접 벌어서 보내는 돈이었습니다. 서은은 그 편지들을 모두 보관해 두었지만 답장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편지 내용이 점점 진심 어리게 변해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서은은 놀라운 소식을 듣습니다. 이천에 옛날 집이 있는 지역이 재개발 구역으로 최종 확정되었다는 것입니다. 보상금이 예상보다 훨씬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최소 10억은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 중개사의 말에 서은은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미 충분한 돈이 있는데 또 돈이 생긴다니요. 그 돈으로 뭘 하실 건가요? 기부할 거예요. 기부요? 네, 이 마을 복지센터 확장하는 데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서은의 말에 부동산 중개사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몇 달 후 이천 복지센터가 새 건물로 확장 이전했습니다. 이서은 복지관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서은의 기부로 만들어진 곳이었습니다. 개관식 날 많은 마을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서은은 단상에 올라 인사말을 했습니다. 저는 이 마을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에게 따뜻함을 주셨고 저도 작은 보답을 하고 싶었습니다. 박수 소리가 장내를 가득 채웠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돈이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진심 어린 관계가 행복을 준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서은의 말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습니다. 개관식이 끝난 후 서은은 자신의 카페로 돌아왔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따스한 햇살을 받으며 커피를 마시는데 카페 문이 열렸습니다. 정우가 들어왔습니다. 몰라보게 야윈 모습이었지만 눈빛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엄마. 서은은 정우를 바라보았습니다. 1년 반 만에 보는 아들의 모습에서 뭔가 다른 것을 느꼈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편지 보내드린 주소로 찾아왔어요. 정우는 조심스럽게 서은에게 다가왔습니다. 엄마가 이런 일 하고 계시는 줄 몰랐어요. 마을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모든 분들이 엄마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 엄마, 저 정말 많이 변했어요. 수진이랑 이혼하고 혼자 살면서 많은 걸 깨달았어요. 서은은 정우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전의 탐욕스러운 눈빛은 사라지고 진심 어린 후회가 보였습니다. 엄마를 다시 잃고 싶지 않아요. 돈이 아니라 정말 엄마가 필요해요. 그래. 용서해달라는 말은 안 할게요. 그냥 엄마 곁에서 진짜 효도하고 싶어요. 서은은 오랫동안 정우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커피 한잔 할래?
정우의 얼굴에 희망의 빛이 스쳤습니다. 네, 엄마. 서은은 정우에게 직접 내린 커피를 주었습니다. 부자가 마주 앉아 커피를 마시는 모습을 보며 서은은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사람 구실 좀 하네. 늦은 것도 아니지 뭐. 창밖으로 보이는 마을 풍경이 따뜻했습니다. 서은은 자신의 새로운 인생에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진정한 행복을 찾았으니까요. 정우도 진심으로 변한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듯이 이제는 정말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서은의 두 번째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